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차 방정식 중에서 3차 방정식, 그렇죠.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을 보시면은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적혀 있냐면은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요. 자, 요게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낸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구했을 때 보통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면 빠르게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거나 또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해들을 구해봤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원 자체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알파와 베타, 감마 세 근을 구하지 않고 일단 가상적으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내가 만약에 더했다. 그 결과가 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A, B, C, D 이게 계수가 되겠죠. 이 계수의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A와 B를 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세 근에 뭐가 된다? 합이 되겠죠. 또 하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된 형태는 A분의 C, A분의 C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이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부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 교과서에서는 지금 교과과정 외로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울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었죠. 그 변형을 이용한 문제에서 언제든지 등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빠졌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단원이라고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공식들이 왜 생겼느냐? 왜 이렇게 지금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씩 합이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공식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가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 있었죠. 자, 2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있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겠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우린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죠. 2차 방정식에서는. 자, 3차는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뭘 했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고 두 근을 문자로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합과 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2차 방정식 자체가 없어요. 자, 문제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자, 이때는 문자로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x 값을 예를 들어서 1하고 2. 자, 어떤 2차 방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근이 1과 2를 갖는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두 근의 합 얼마죠? 1 더하기니까 3이죠. 그 다음에 곱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가로 x 더하기 가로는 0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방금 구해놓은 합 3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이제 구해놓은 곱 2가 들어가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도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2차는 요게 더 쉬웠을 겁니다. 자, 원래 3차 방정식에도 똑같이 세 근을 주고 우리가 또 3차 방정식,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2번 세 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해서 167페이지에 밑에 쪽에 나와 있죠. 자, 이게 지금 167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쪽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은 2차 방정식 걸로만 만족을 하고요. 3차에도 있지만은 조금 제외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은 이제 켤레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켤레근 2차 방정식에도 마찬가지로 켤레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 켤레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BCD의 개수 ABCD가 만약에 유리수라는 어떤 가정이 있다면 자, 요즘 문제는 이 조건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가정이 된다면은 이 3차 방정식 중에 한 근을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 이런 무리수의 근이 나오면 다른 근이 하나 따라 나옵니다. 켤레근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우리가 문자로 알파로 두고 이 공식을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허근 자, 1 플러스 i가 또 하나의 근이다. 이때는 개수가 실수 조건이 와야 됩니다. 실수라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면은 한 근이 1 플러스 i다. 그러면 또 다른 근 구할 필요 없이 1 마이너스 i라는 근을 우리 켤레근이죠. 그죠? 만들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단원 총 2가지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9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로 가봅시다. 자, 354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는 0. 자,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근을 문자로서 직접 구하지 않고 그 전에 문자로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자 a는 2가 와 있죠. b는 마이너스 1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겠죠. 2분의 4 a분의 c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알파 베타 감마는 자, 세 번째 공식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a는 2 그 다음에 d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온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4번부터 5번을 보시면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감마분의 1 그 다음에 감마 알파분의 1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뭔가 대입하기에 뭔가 부족하죠. 그죠? 이런 모양들이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본다? 통분이라는 걸 해보겠지. 분수의 덧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분을 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알파, 베타, 감마로 둔다면
이쪽에 감마가 오게 되고 분자에 이쪽에 알파가 오게 되고 이쪽에 베타가 오게 되겠죠. 더하기로 그거를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분모에 있는 알파 베타 감마 아까 구해놓은 값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분자의 값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대입을 해보면은 번분수라고 하는 우리가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걸 미리 배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가까운 쪽 곱해서 2, 5, 10이 되겠죠. 분모에 써주고 먼 쪽에 있는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분자에 써줌으로 인해서 약분을 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는 답을 4번 답으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번분수 개념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이런 4번 같은 문제는 통분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5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자, 이거 역시 지금 세 개의 가로가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 이 세 가지 형태를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를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공식에 쓰이는 게 또 무엇이냐, 그걸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곱셈 공식 중에서 우리가 요게 있었어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자,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 요거 있었죠. 요걸 한꺼번에